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저희가 농막을 설치하는데 정말로 힘들었던 부분은 농막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러한 정보를 얻고 있으신가요? 주택의 경우는 건축회사에 방문하면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농막회사를 가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지, 상수도 연결은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야 하는지, 전기 연결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을 구분해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 전체 영상을 보시고자 한다면 위에 나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영상 참고 바랍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이게 시골주택이나 농막 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별도 전기시설 없이 햇빛이 비추는 곳에 설치하면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인데요. 빛도 밝고 CCTV 형태로 생기기도 해서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첫 번째 농막 신고 절차입니다. 농막 신고 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는 방법은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직접 지자체에 가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들과 여러 가지 정보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온라인 신고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면적이 6평 이하의 경우는 신고만으로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차이가 많은데 간단하게 신고는 우리가 설치하고 농막을 가져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검토를 한 후에 설치를 하세요, 이렇게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문서나 양식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를 확인해서 통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부서를 찾아가기 전에 담당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통화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분증, 이렇게 5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서류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세움터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세움터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 건축물 양식들이 나오는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페이지가 열리고 거기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이미 컨테이너 또는 이동식 주택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그 업체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출력해 가시면 되고요. 만약 없다면 저희처럼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상기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치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 보기를 통해 그 지역 지적도를 캡처하고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략적인 비율을 맞추어서 그림판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지적도 사진으로 캡처하시고 그 위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함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주는 신청자 인적사항을 작성했고 대지 현황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대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건축 면적은 3 곱하기 6m 일반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18제곱미터로 표시했으며 연면적 합계도 동일합니다. 존치 기간은 3년을 더하면 되고요. 동별 개요는 일동의 컨테이너 구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용도는 임시 창고, 농막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접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지자체 세금 납부처로 가시면 되고요. 아마도 별도의 건물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가셔서 세금 8,000원을 지불하시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워킹데이로 3일입니다. 그닥 오래 걸리지 않으니 3일 뒤에 또 찾으러 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다만 담당자를 찾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웠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경우에 꼭 해당 담당자에게 여러분이 궁금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는 가능한지, 데크 설치는 가능한지, 수도 설치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는 설명을 해줄 것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를 알 수 있게 연락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한 번쯤 꼭 지자체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농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주말집 주인장 레벨에서는 농막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니 보다 상세한 궁금점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